오늘 하루 이슈의 중심 김경래의 최강시사. 이게 간단한 퀴즈 하나 내드릴까요? 온갖 유해 물질로 만들어진 짝퉁을 진품과 똑같이 포장해서 파는 상점, 가게가 있다. 이게 어디라고 보십니까? 이게 대한민국 언론이라고 합니다. 이게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지금 인터뷰를 할 감동근 교수가 페이스북에다 남긴 말인데요. 들어보니까 맞는 말 같아요. 이게 불량품을 그냥 대놓고 파는데 아무도 처벌하지 않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가게가 바로 대한민국 언론이다. 물론 저도 기자라서 좀 부끄럽습니다. 인터뷰하기도 좀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중앙일보의 노골적인 표절, 제가 볼 땐 표절이라기보다는 그냥 번역한 수준인 것 같은데, 그거를 처음 밝히셔가지고 사실 언론계에 큰 어떤 경종을 울리신 분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공대 교수님이었고요. 자, 왜 언론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계신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대 전자공학과 감동근 교수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외국에 계신다고 들었어요. 예, 미국에 잠시 나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표절 얘기부터 잠깐 하면요. 근데 그거부터 여쭤봐야겠네요. 공대 교수님이 왜 이렇게 언론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찾아보셨습니까? 평소에 좀 관심이 많았고요, 원래. 네. 그리고 미국에 나와 있으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한국 사회, 미국 사회를 비교를 많이 하게 되는데, 예. 뭐 대학도 사실은 좀 많이 지쳐져 있고요. 아하. 열심히 해야 되는데, 예. 특히 차이가 많이 나는 분야가 이제 언론 분야 같아요. 아하. 뭐 뉴욕 타임즈나 월스트리트저널하고 이제 한국 신문하고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면은 참 보기가 괴롭거든요. 아, 그래요? 일단 뭐 예. 어떤 뜻인가요? 그건 수준이 많이 떨어진다 뭐 이런 뜻인가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뭐 보도 기사도 그렇지만은 칼럼이나 사설 같은 게 특히 좀 차이가 많이 나고요. 또 일단 뭐 칼럼 사설 같은 거는 보도된 사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밝히는 거잖아요. 네. 이제 한국 언론들이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심지어는 SNS에 있는 논객들보다 별로 그렇게 비교 경쟁력이 없는 것 같아요. 하하. 자, 경쟁력이 없는 거는 그래도 양반인데 지금 감 교수님이 블로그에다가 써가지고 약간 파문이 커진 그 중앙일보 기사부터 좀 얘기를 해볼게요. 중앙일보 뉴욕 특파원이 쓴 기사입니다. 칼럼인데 글로벌 아이 이거는 이제 타이틀이고요. 뉴욕의 최저임금 인상 그 후 이런 제목의 칼럼을 읽으셨어요. 근데 읽고 나서 이게 표절이다라는 생각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뭐 영어 공부할 겸 그 월스트리트저널하고 뉴욕타임즈는 사설 칼럼은 거의 챙겨보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한국 언론 신문은 이제 그렇게 많이 보진 않는데 네. 그날은 이제 하필이면 그러니까 아기가 아파가지고 밤새 이제 안고 재워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예. 뭐 딱히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한국 신문도 많이 봤는데요. 네. 그 뉴욕 최저임금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국 언론에서 아전인수식으로 이제 해석을 많이 하고 심지어는 어떤 뭐 기본적인 팩트조차도 틀린 보도가 많아가지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던 주제인데 네. 그러니까 마침 이제 그 칼럼이 제목이 뉴욕 최저임금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예. 이제 열어보게 됐고요. 예. 근데 며칠 전에 봤던 기사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가지고 예. 그 논조상 이제 월스트리트저널 지난 기사를 찾아보니까 그 사설을 베낀 거더라고요. 그렇게 발견하게 됐습니다. 어느 정도로 심하게 베낀 겁니까? 이거 안 읽으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좀 설명을 해주시면요. 그 뭐 논지 전개는 완전히 똑같고요. 심지어는 이제 문장조차도 그 문구를 이렇게 1대1로 이렇게 마치 나란히 펴놓고 이렇게 한 문장 한 문장 이렇게 직역해서 쓴 것처럼 내용은 한 70% 가까이. 하하, 그 70%. 월스트리트저널 사설이 더 길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군데군데 베꼈는데 한 70% 정도는 베꼈습니다. 저도 이제 그 교수님이 블로그에 올려놓은 영어 기사와 중앙일보 기사를 같이 읽어봤는데 제일 놀라웠던 거는 중앙일보 칼럼 맨 마지막에 공짜 점심은 없다 이렇게 끝나잖아요. 예. 근데 그 영어 기사는 앞쪽에 나오더라고요. 공짜 점심이 아니다라는 말이. 네. 그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사실. 그 정도는 본인이 쓰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그 정도까지 뺏겼더라고요. 예. 근데 그걸 보시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이게 찾아내서 기쁘다 이 정도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아니요, 너무 당황스러웠죠. 그 월스트리트저널 하면은 뭐 수백만 명이 보는데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보실 텐데 네. 이거를 인용
한다는 표시도 없이 그냥 베꼈거든요. 네. 심지어는 이게 중앙일보에서 그 이제 엄선된 칼럼 같은 것들은 그들 표현대로 하면 엄선된 표현은 고급 영어로 다시 번역이 돼가지고 아하. 코리아 중앙데일리라는 영문판에 다시 실려요. 그러니까 예. 이 기사도 영문으로 다시 번역이 돼가지고 실려 있거든요. 미국 실려 있었거든요. 아니 그 영어를 뺏긴 한국 기사를 다시 영어로 하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좀 그게 이제 영어로 올라와 있으니까 예. 혹시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이거 어떻게 생각할까? 부끄럽다, 그죠? 막막하더라고요. 예. 예. 근데 그걸 보시고 나서 다른 기사들도 좀 찾아보셨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하나만 이랬을까? 뭐 다른 칼럼들은 뭐 멀쩡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그 글로벌 아이 코너에 나와 있는 이제 다음 기사를 열어봤죠. 제가 이제 일본어, 중국어는 전혀 모르니까. 네. 그 다음 게 이제 런던 특파원의 칼럼이었거든요. 네. 또 보고 거기 이제 키워드로 또 검색을 해보니까 또 기사가 바로 떠요. 네. 와이어드, 퓨처리즘, 데일리 메일 이렇게 해가지고 3개의 기사가 뜨는데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또 역시 짜집기 해가지고 또 베꼈거든요. 근데 그다음에 좀 더 긴 기사는 그럼 어떻게 쓸까? 예. 그리고 이제 또 찾아보니까 그 롱폼으로 굉장히 한 3,000자 가까이 되는 그 또 칼럼이 있었는데 르포 형식이죠. 예. 중앙일보 기사요. 예. 네네. 이것도 또 그 블룸버그라든지 이런 또 기사를 그대로 베꼈더라고요. 그거는 거의 한 2,800자 중에서 2,500자 이상을 그대로 베꼈어요. 그러면 한 80%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베낀 게? 네, 그래프도 하나 있었는데 그것도 그대로 베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4개를 찾고요. 한 1시간쯤 걸렸을 겁니다. 예. 뭐 더 이상 찾은 게 무의미해가지고. 그것만 찾으신 게 아니라 거기까지 찾아보니까 더 찾아봤자 뭐 하겠냐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거네요. 예, 2명 이상의 기자가 뭐 2번 이상씩 이렇게 했으니까 그것도 이제 텀이 한 기간이 1년 이렇게 간격으로 예. 뭐 이러면은 이게 거의 패턴 일상화된 것 같다. 예. 사실 예, 그래서 뭐 더 뒤져보진 않았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되게 좀 뭐랄까요 부끄러운 생각이 많이 드는데 어찌 됐건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도. 근데 이제 그 다음 문제는 이런 표절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기가 됐을 때 해당 언론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도 또 그 언론의 수준을 나타낼 것 같아요. 중앙일보는 어떻게 대응을 하던가요? 그 뉴욕 특파원의 이제 그 월스트리트저널 표절한 거를 예. 저한테 이제 SNS에 올렸고, 네. 그게 굉장히 많이 그 논란이 되니까 한 3시간 만에 그 온라인판에서 그 네. 사과문이 올라왔었어요. 예. 그 약간 좀 찾기는 어렵게 돼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사과문이 돼 있고 그 문제가 됐던 그 표절 칼럼은 이제 삭제를 했고요. 네. 그 제가 이제 4건을 찾았는데 그거를 한꺼번에 이렇게 고발한 건 아니고 네. 이제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그러셨군요. 이렇게 예. 하나씩 고발을 했는데 두 번째 기사는 이제 뭐 미디어오늘라는 이제 미디어 평론지에서 이제 많이 그 사건이 보도가 되고요. 두 번째 기사에 대해서는 중앙일보가 뭐 해명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내부 검토를 해봤더니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해명을 했는데 뭐 제가 볼 때는 뭐 궤변에 가까운 얘기였고요. 제가 볼 때도 중앙일보가 설득력이 없더라고요. 그 부분은.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에 대해서는 아직 그 뭐 반응이 전혀 없는데 뭐 이해는 됩니다. 이게 그런 식으로 작성된 기사가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인정하기 시작하면은 뭐 나만 할 칼럼이 별로 없으니까요. 이거를 곤란할 것 같긴 한데 이게 사실 표절이라는 거는 뭐 예방한다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기자가 뭐 어느 언론사든지 나쁜 마음을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어떻게 그 고발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좀 실망스러웠어요. 그러니까 해외 뭐 자꾸 해외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해외 좀 유수한 언론들, 뭐 정론지라고 하는 그런 언론들은 이런 표절 문제가 있으면 굉장히 엄격하게 대응하지 않습니까? 예, 뉴욕 타임즈도 뭐 저기 제임스 블레어 기자 같은 뭐 사건은 굉장히 유명하고요. 예. 뭐 그다음에 NPR 같은 데서도 굉장히 그 엄격한 표절 지침을 갖고 있고. 그리고 사실 그런 데는 공신력이 굉장히 높은 매체니까 뭐 좀 그렇게 비교하는 게 좀 가혹한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들었던 거는 이제 버즈피드라는 매체가 있습니다. 그거는 거의 미국에서도 공신력이 가장 낮은 매체예요. 좀 대중적인 매체죠. 예. 예, 뭐 엔터테인먼트 뭐 이런 연예지 이런 정도로 이제 취급을 받는데
버즈피드조차도 그 표절 의혹이 제기됐을 때 그 기자의 썼던 기사를 500개 이상을 전수조사해가지고 다 그중에서 41개인가를 찾아가지고요. 네. 그거를 다 어느 부분이 표절이라는 거를 명시하고 사과문을 다 이렇게 달았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거에 비교하면은 뭐 이제 그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유력한 언론사인데 굉장히 실망스럽죠. 사실은 이런 뭐 표절 문제 말고도 언론의 기사 관련된 우리 한국 언론의 기사 관련된 문제는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 감 교수님께서 사실은 이 표절 문제 전에도 좀 오보에 가까운 기사를 지적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것도 뭐 공교롭게도 중앙일보 기사였죠. 근데 뭐 내용은 차치하고서라도요. 그때 지적을 했을 때 그 기자에게 일종의 뭐 협박을 당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그 해당 기자는? 기자가 이제 저를 그 명예훼손 그다음에 그 사이버 뭐 이래가지고 사이버 명예훼손 그래서 뭐 감방에 갈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협박을 했었죠. 예. 그렇게 얘기하면 감방에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게 그러고 나서 뭐 사과라든가 뭐 기사 정정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그래요. 다른 언론 매체에서도 이제 제가 그 기사가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이렇게 굉장히 소상히 이렇게 밝히고 나니까 네. 이렇게 넌지시 그 기자의 대응이 굉장히 아쉽다든지, 그다음에 팩트 체크가 중요하다든지 하는 식으로 그 미디어 평론 쪽 담당하시는 이제 분들이 약간 그 칼럼을 몇 편 썼었고요. 네. 근데 직접적으로 그 기사를 그 오보를 비판한 기사는 이제 안 나왔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그 중앙일보 기사를 다른 언론들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했는데 그 언론들도 아마 정정 보도를 대부분 안 했을 거예요. 예, 네. 그랬었습니다. 요번에 그 페이스북에 보니까요, 그 교수님 페이스북에 보니까 저는 되게 뭐랄까 이 구절이 가장 가슴이 아팠어요. 어떤 한국 기사를 칼럼을 보면서 잘 쓴 칼럼을 보면은 의심스럽다고 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한국 칼럼들이 굉장히 수준이 낮다, 뭐 이런 뜻이었겠죠, 아마 감 교수님 말씀이?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그 기자들이 어떤 그냥 자기의 생각을 그냥 막연하게 쓰는 편이고요. 네. 어떤 근거라든지 특히 뭐 통계나 뭐 실증 연구의 결과나 그런 근거를 제시하는 게 좀 드물거든요. 네. 이번에 찾을 때도 보니까 이렇게 좀 수준 차이가 나더라고요. 표절한 거랑 이제 본인 직접 쓴 거랑. 알겠습니다. 어쨌든 감 교수님 앞으로도 계속 그 언론에 대해서 이렇게 따끔하게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들도 잘 찾아서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아주대학교 전자공학과 감동근 교수님이었습니다.